뭐 25년, 26년을 제가 이제 빅뱅 폭발 기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실적 좋아질 거고 주가 오를 거고 일부 기업들은 아주 뭐 폭발적으로 오를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. 재벌과 정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직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잘 될 겁니다.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, 그러니까 투자의 시간 지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분들의 판단이 다르실 거예요. 한국의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의 어떤 시간 지평이 되게 짧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단타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, 뭐 모멘텀 플레이하는 사람도 있고, 뭐 이 스윙 매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, 뭐 그러는 사람들이 주류이고, 뭐 국내 기관들부터가 뭐 두세 달 또는 심지어 뭐 한 달 단위로 이게 뭐 성과를 평가받는 시기다 보니 모멘텀 플레이에 익숙하고, 그러다 보니 그때 뭐 테마를 추종하고 뭐 모멘텀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투자가 정석인 것처럼 돼 있죠. 그리고 그때 바로 수익 잘 나는 사람이 장땡이고 안 그런 사람은 뭐 바보가 되는 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다 보니 뭐 당장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이제 뭐 이 지난해에 흥분이 가라앉고 계속 조정을 받고 있으니 저건 뭐 금방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뭐 통념부터 뭐 심지어는 지난해가 고점이고 영영 뭐 더 이상 그 회복하기 힘들다 또는 뭐 몇 년씩 걸릴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비관적인 뭐 전망 또는 사실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인식이 팽배하죠 현재는. 근데 그 제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 그 투자의 시간 지평은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긴 편인 것 같고요. 일반적인 경우보다. 그리고 제가 또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 투자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? 2차전지 섹터는 제가 계속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전히 그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의 어떤 성장 속도와 성장의 사이즈를 생각하면 여전히 초기에 머물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요. 지금의 일시적인 어떤 성장 둔화 구간 이런 것들이 뭐 당장 투자로 보면 뭐 투자하기에는 좀 힘든 구간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늘려서 뭐 당장 내년, 내후년, 뭐 25년, 26년을 제가 이제 빅뱅 폭발 기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때로 보면 뭐 당연히 실적 좋아질 거고 주가 오를 거고 뭐 일부 기업들은 아주 뭐 폭발적으로 오를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. 하반기에 많이 좋아질 겁니다.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증권사 리포트에 하반기부터는 좀 회복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그걸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. 저는 탐방을 많이 다니는데 탐방을 다녀보면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제 뭐 배터리 3사나 뭐 이런 정도의 기업을 뭐 다니진 않고 또 그런 기업은 개별적인 어떤 탐방을 받아주지는 않으니까요. 그러나 제가 뭐 주로 좀 찾아다니는 그런 그 2차전지 소재 쪽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그 올해 하반기 되면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. 또 뭐 좋아질 만한 요인들이 있다.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체로 좀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뭐 그 개별 기업들이야 뭐 각자 그 개별 기업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는 여러 기업들을 다니면서 그 각각의 기업들의 이제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또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. 그래서 하반기에 대체로 상당수의 그런 기업들은 상반기보다 좋아질 거다. 그렇다고 뭐 폭발적으로 좋아지냐?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. 아직은. 그러나 25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기울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좀 뭐
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예, 하반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내년 이렇게 올라가고 내후년 이렇게 확 올라가서 25년 이렇게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27년부터 다시 이제 좀 또는 뭐 27년까지 조금 연장될 수도 있지만 예, 적어도 25년, 26년 빅뱅 폭발의 그 어떤 기본적인 성장의 기울기 제가 뭐 계속 강조해오는 그 기울기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제 차이가 발생한 건 이제 이 정도로 캐즘 구간이 좀 길어질까 예, 였던 건데 예상보다는 이제 특히 이제 주가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올해 지금까지 이미 대략 한 8, 9개월 정도 이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2차전지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치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예.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에서 스몰캡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도의 회사들은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다. 그리고 그 스몰캡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, 전방에 있는 뭐 배터리 셀 업체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 아닐까.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걸 꼭 뭐 대우전자 재료의 사례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.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보통 지수 전체가 빠지든 뭐 예를 들면 22년처럼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지속적으로 20% 30%까지 이제 빠졌던 뭐 그런 시기나 또는 뭐 지난해 한 8월 이후부터 예, 지금까지 2차전지 섹터 전체로 이렇게 쭉 빠진 흐름일 때 큰 흐름에서 빠질 때는 사실은 대형주, 업종 대표주에 투자하면 그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. 그러나 사실은 좀 뭐 개별 스몰캡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오히려 수익 낼 가능성은 상당히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해 여기 웅달 책방 나와서 지난해 11월 초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나와서 웅달님이 향후에 뭐 어떤 쪽을 좀 좋게 보시냐 그래서 제가 전액과 동박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다. 그래서 전액하고 동박을 좀 유심히 보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이야기를 뭐 제가 진행하는 선대인 TV나 또는 뭐 심지어 매경 머니쇼 이런 데 나가서 제가 그듭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전액 쪽은 전액 플러스 전액 밸류 체인 쪽은 계속 올 들어서도 되게 강세였습니다. 그리고 동박 업체들도 뭐 SKC,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뭐 이런 업체들이 2차전지 섹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뭐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배터리 셀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가라앉았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해액은 매우 강했고요, 사실. 네, 그리고 동박 쪽도 상대적으로 되게 강해서 웬만한 섹터에 웬만한 종목들보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인 거고요. 네, 그래서 그 섹터 전체라고 볼 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배터리 3사나 양극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형 소재 업체들이 대체로 이제 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거지. 그리고 그 관련한 이제 뭐 업체들, 예를 들어서 리튬 관련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.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계속 상대적으로 약세였으니까. 그러나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지난해 오히려 소외받았던 예, 오르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 경우에 개별 종목들 또는 개별 작은 섹터 내의 어떤 그 메리트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가 흐름이 괜찮은 경우들이 많았고 또 계속 나오고 있죠.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의 하나라고 봅니다.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직접 투자하거나 또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공개적으로 좀 강한 추천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뭐 저희 방송에서도 이게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대주전자 재료는 올해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나 이제 이미 그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방향으로 이제 좀 가야 되는 기술 흐름이 있고요.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캐즘 구간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른바 그 얼리 어답트 중심의 예, 뭐 상대적으로 좀 그 고가 전기차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소화가 됐고 이제 이른바 볼륨 시장, 중저가 볼륨 시장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터리 가격도 낮아져야 되고 좀 더 많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뭐 충전 속도도 이제 충방전 속도도 빨라져야 되는데 특히 음극재 쪽에서
이른바 이제 충방전 속도를 이제 높이는 게 이제 음극재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.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뭐 흑연 또는 인조 흑연을 써서는 충방전 속도를 이제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, 거기에 이제 관여하는 것이 이제 바로 실리콘 음극재다,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실리콘 음극재를 그렇다고 100% 쓸 수 있는 게 아니고, 이제 기존에 그 흑연 중심의 이제 음극재에다가 일정한 이제 배합 비율을 쓰게 되는데, 지금까지는 이제 범용이 대략 한 5% 정도였고, 이제 올해 그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게 대략 한 8% 정도 배합 비율까지 올리는 걸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실리콘 음극재,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또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적용되는 모델도 많지 않은데, 대주전자 재료 탐방을 해보니 올해 안에는 이제 한 9개 모델 정도로 적용 모델이 확장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도 뭐 사실은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한다라고 몇 년 동안 이야기해왔지만, 그 사실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기존 사업 매출 비중으로 보면 상당히 좀 미미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는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었고,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잘 못 갔죠. 그런데 이제 올해 일단 그렇게 뭐 적용 모델 수가 늘어나고, 또 그러면서 뭐 아직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진 않으나, 그래도 지난해에 비하면 3배 가까운, 적어도 실리콘 음극재 쪽 매출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어나고, 내년에도 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간다, 뭐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게 이제 아마 그 미국의 테슬라 향으로 추정이 되는데, 그쪽에 이제 그 배터리 쪽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대주전자의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이제 그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뭐 향후에 실리콘 음극재 적용 그 어떤 적용에 따른 매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. 뭐 그런 기대감은 사실 오늘 뭐 당연하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거였다고 생각하고, 그 더 중요하게 볼 거는 대주전자 재료의 이제 성장성이 이제 본궤도에 올라가는 초입 구간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다만 저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건 그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하더라도 뭐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좀 그 선반영돼 있는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선반영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더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고 그러면서도 주가 상승이 크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때 들어가는 게 좀 더 적지 않을까,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, 어쩌면 시장 기대감이 좀 빨리 형성이 되면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뭐 그런 기회가 잘 안 올지도 모르겠죠. 비싸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, 어쨌거나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해서 그 실제 양산 모델에, 전기차 양산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업체이거든요. 그만큼 뭐 독보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, 그걸 높이 평가해 준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실적이 크게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고평가다 꼭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죠.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이제 향후에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라는 가치를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뭐 여전히 저평가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, 다만 이제 저는 그 성장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향후 뭐 2년 3년 내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, 보통 그 실적 성장을 통해서 이 주가의 상승을, 그러니까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대략 한 2년 내에 최소 3배, 4배 정도는 돼야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, 제 기준으로 보자면 2년 내에 이렇게 주가를 2배, 3배 올릴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하기는 어렵다. 그래서 이제 뭐 아직 뭐 실제 투자는 안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.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투자하셔도 되는 구간 아닐까? 그리고 뭐 경우에 따른 시장의 판단이 뭐 저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요.
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뭐라 그럴까요?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의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게 한 수십 개 업체들이 최소 수십 개 업체들이 글로벌리 뭐 나름 개발하고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실리콘 뭐 옥사이드 뭐 또는 실리콘 카본 카바이드 뭐 이런 계열의 이제 그 각자 이제 그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단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건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실리콘 음극재를 다양하게 뭐 개발해서 적용해 보려고 했으나 여러 난관들에 부딪혔고 그나마 실리콘 음극재를 그 양산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주전자재료가 그 유일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니까 그걸 기술적인 어떤 난이도라기보다는 어떤 적용상의 문제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되겠죠. 뭐냐면 일단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도 왜 그렇게 적용이 아직은 뭐 광범위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냐면 아직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면 그 흑연 음극재 같은 경우는 키로당 대략 한 7달러, 8달러 요 정도 수준인데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은 한 50달러, 60달러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시장에서 특히 이제 배터리 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면 너무 높은 거죠. 너무 높다기보다는 아직은 좀 높은 거죠. 그래서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제 뭐 그 전기차의 전반적인 성능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일종의 프리미엄 차부터 이제 분명히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고요. 그러나 시장에서 이제 좀 범용적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업체들이 요구하는 가격 수준은 한 30달러 수준인데 이 30달러 수준을 아직 맞추지는 못하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대주전자 재료의 이제 그 기술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대략 한 2, 3년 안에는 그 30달러 타겟을 뭐 맞추겠다.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때 되면 좀 더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 그 개발의 장벽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뭐 기술적인 측면의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SK온이 이제 그 예전에 투자한 그 미국의 그룹 14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그 회사를 한 3년 전에 투자해서 만약 그 회사 그리고 그때 투자할 때 거의 뭐 조 단위 이상의 가치로 아마 투자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회사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적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다른 하여튼 뭐 글로벌리 수십 개의 기업도 이 음극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적어도 뭐 바로 양산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주전자 재료의 어떤 향후의 잠재력 가능성은 상당히 좀 커 보이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이 사실이 또 뭐 다른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한 다른 업체가 없다거나 뭐 다른 경쟁자가 안 나타날 거다. 또 이렇게 이제 속단할 수는 없는 거죠. 제가 알기로는 제가 관심 갖는 한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뭐 상장 비상장을 따져서 그 몇 개 업체들은 제가 볼 때는 회사의 설명만 들으면 꽤 판도를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업체들이 또 있어 보인다.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. 일단 1분기 실적이 거의 전 바닥을 확인하는 회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뭐 업체에 따라서는 2분기가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는 회사도 있을 거고 또는 2분기가 1분기보다 좋아질 회사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양극재 업체들도 보면 이제 뭐 양극재 수출 물량 기준으로 보면 1분기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서는 흐름이니까 2분기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들도 대체로 1분기가 바닥이었고 2분기부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어쨌거나 가봐야 알고요. 다만 이제 1분기, 2분기가 1분기보다 뭐 성장하더라도 의미 있게 성장하는 기는 좀 드물 거다. 그러나 하반기에는 뭐 의미 있다라고 표현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뭐 실적이 대략 그래도 뭐 소재 업체별로는 한 20-30% 이상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트리거는 뭐냐?
제일 중요한 트리거는 저는 일단 그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 있어서는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인데 이걸 특히 3분기 이후에 그 판매량 뭐 아마도 이제 5월, 6월 데이터가 나오겠죠. 5월, 6월 데이터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지만 특히 6월부터 해서 7, 8, 9월 이 3분기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왜 중요하냐 하면 일단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인 뭐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또는 뭐 현대 기아차라든지 이런 업체들 그중에서도 북미 시장에서 이제 뭐 그 3사 중에 GM하고 스텔란티스의 주요 전기차 모델들이 6월부터 해서 하반기에 주로 나옵니다. 그리고 그 전기차 신차들이 상당히 뭐 아마 잘 준비돼서 잘 만들어진 그런 이제 전기차 모델들일 가능성이 높고요. 그래서 그 GM 같은 경우에 지난해 한 7, 8만 대 판매했는데 올해 2, 30만 대 판매하겠다고 했고 1분기 또는 4월까지의 그 판매량을 보면 여전히 뭐 그 2, 30만 대 팔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그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신차 모델들을 출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리고 전기차만 그런 건 아닌데 자동차 판매의 그 성수기는 하반기예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북미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을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이렇습니다.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로 갈수록 계속 가팔라져요. 그러다가 내년 그 다음 해 들어가면 1분기 좀 소강 상태다가 2분기, 3분기, 4분기 이렇게 늘어나거든요.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그런 이게 분기별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연간 단위로는 계속 성장을 해온 겁니다.